자, 이번 강의는 파형 측정 장비 사용법입니다. 파형 측정 장비의 대표적인 장비로서는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둘 수가 있겠죠. 오실로스코프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갖고 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실로스코프란 무엇이냐? 그죠? 우리가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수리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전자회로를 구성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 대부분이 아마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수리를 입문하시는 뭐 초보분들께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구매를 하겠죠. 그죠? 하는데 사용법을 이렇게 잘 몰라서 문의해 오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된 목적이죠. 자, 오실로스코프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기계인 거에 한번 알아보고요. 오실로스코프의 어떤 구조, 그죠? 기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실로스코프 전면에 보면은 여러 가지 노브라든가 버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것에 사용하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또 오실로스코프에 우리 입력부에 해당되는 그 프로브가 있습니다. 프로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상세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실로스코프를 먼저 구매를 하게 되면은 물론 제조사 측에서 다 프로브 보상을 해서 들어오지만 약간의 파형이 좀 일그러져서 정상적인 어떤 측정하기에 약간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프로브 보상을 해서 정상적인 파형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로브 보상 공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이 수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전압 측정하고 파형 측정하는 건데, 뭐 전압 측정보다는 파형 측정을 주로 많이 하죠. 전자소자의 전압 측정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해서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오실로스코프로 이제 발진 파형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발진을 하는 소자는 전압만 측정해서 안 되겠죠. 테스터는 뭡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전압 측정 장비로서는 디지털 멀티 테스터기를 많이 쓰는데, 테스터기는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지 파형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전자 소자 중에서 전압을 측정할 때는 보통 우리가 멀티 테스터기, 디지털 테스터기를 쓰고, 발진 소자, PWM이라든가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전압만 측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파형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지, 발진 주파수가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스위칭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발진 소자 파형을 어떻게 측정을 해서 비교 분석할 것인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전자기기를 측정을 할 때, 그죠? 그 파형을 우리가 캡처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 파형 캡처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측정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 데이터를 의뢰를 해서 분석을 의뢰할 때 필요한 이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측정 데이터를 USB 메모리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실로스코프란 무엇이냐? 오실로스코프는 뭐냐면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기적 신호를 어떤 화면에, 이 액정에 이 그래프 파형을 표시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죠? 테스터기는 우리가 파형을 측정을 못 하겠죠. 파형 측정 표시를 못 하죠. 그죠? 전압만 우리가 어떤 값을 보고 몇 볼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이 오실로스코프는 그 정기적 신호를 얘가 나름대로 변환을 해서 여기에 파형을 그려주는 거죠. 주로 이제 우리가 발진 소자에 대해서 발진 파형을 보고 이것이 불량이다 아니다를 판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오실로스코프는 이 수직측과 수평측이 있는데, 이 수직측은 뭐냐면, 그죠? 이 수직측에 해당된 이 수직측은 뭐냐면, 요 수직측은 이 전압의 크기를 표현하는 거고요. 수평측, 이 수평측은 뭐냐면 우리가 시간의 변화, 그죠?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타임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간격을 좀 넓게 볼 것이냐 크게 볼 것이냐 하는 조정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많은 이 노브들이 있는데, 버튼과 노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어떤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컨트롤하게 쓰는 이 버튼과 노브들이죠. 예. 자, 오실로스코프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프로브가 따라오는데요. 이 입력부죠. 이게 입력부. 그죠? 이 프로브를 여기에
그죠? 이 커넥터, BNC 커넥터에 연결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죠. 보통 이 접지부하고 측정부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오실로스코프를 구매하시는 분한테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오실로스코프를 뭐 중고를 구매하든 새 거를 구매하든 관계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100MHz 이상을 지원되는 오실로스코프를 좀 구매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100MHz 이상. 100MHz 이하를 하게 되면은 파형이 측정이 안 되는 것이, 이 100MHz를 초과해서 측정 안 되는 것들이 보통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100MHz 이상을 지원하는 오실로스코프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100MHz 이상을 지원하는 오실로스코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왕 장만하시는 것은 100MHz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실로스코프의 구조를 보면요, 물론 이제 장비 메이커에 따라서 이 버튼 위치라든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이 장비는 이제 리골 DS11022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장비를 기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구조는 이게 버튼 위치가 틀리더라도 어떤 나름대로 동작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는 보통 세 가지의 어떤 제어부를 가지고 있어요. 입력부는 어느 부분이 되겠냐면 바로 우리가 풀업을 연결하는 이 커넥터부, 여기가 우리가 입력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커넥터부를. 출력부는 뭐냐면 액정 있는 부분이죠. 파형이 출력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출력부라고 보통 얘기한다. 제어부는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제어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어부 쪽에서는 뭐 아까 수직 컨트롤부는 전압을 우리가 제어하는 부분이고, 수평은 시간을 제어하는 부분이고, 그죠? 트리거부는 뭐냐면 파형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를 주는 이 트리거부가 있는 거고요. 메뉴부는 이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서브 메뉴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버튼들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USB 인터페이스부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지금 측정한 이 데이터를 우리가 USB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USB 메모리를 꽂고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브 보상 커넥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물론 메이커에서 조정해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좀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 구입을 하던 사용 중에 한 번씩은 이 프로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프로브 파형을 정확하게 조정을 해서 정확한 파형을 설정한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파형이 떨어지면은 정상적인 파형 측정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브 보상 커넥터가 여기 있습니다. 접지하고 보상 커넥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뭐냐면 이 수직 컨트롤부, 즉 버티컬 컨트롤부하고 수평 호리젠털 컨트롤부, 트리거부, 이 세 개를 제일 많이 쓰죠. 아까 수직 컨트롤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전압의 어떤 구간별 전압 표시 범위를 우리가 설정하는 부분이다. 전압을 갖다가 좀 크게 볼 것이냐, 측정 전압을, 아니면 좀 좁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조정을 해서 하는 건데, 그죠? 이 포지션 노브는 즉 뭐냐면 0V 부분, 그죠? 이 접지 0V 부분을, 이 위치를 화면의 어느 부분에 할 것이냐, 맨 밑에 부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중간 부분에 놓을 것이냐를 포지션 노브를 설정해서 이 포지션 0V 부분을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올릴 때 쓰는 이 노브죠, 이게. 그죠? 스케일 노브는 뭐냐면 전압 레벨을 조정하는 거죠. 자, 이 오실로스코프 보면 이게 여러 칸이 있는데, 그죠? 여러 칸이 이렇게 있어요. 요 한 칸을 우리가 전압 레벨을 우리가 몇 볼트를 할 거냐, 1V 레벨을 볼 거냐, 2V 레벨을 볼 거냐, 0.5V 레벨을 볼 거냐,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레벨을 높이면 이 파형이 좀 커지겠죠. 레벨을 낮추면은 파형이 좀 좁아지겠죠. 그래서 전압 레벨을 조정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파형을 좀 세밀하게 보겠다 그러면 전압 레벨을 낮춰야 되겠죠. 전압 파형을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전압 레벨을 좀 올려야 되겠죠. 그때 쓰는 이제 스케일 노브를 이용해서 이 전압의 폭을, 레벨을 조정할 때 쓰는 노브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직은 전압에 관한 부분이다. 그죠? 전압에 관한 부분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컨트롤부는 이게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죠. 수평 컨트롤부.
수평 컨트롤부는 우리가 그 시간을, 그죠? 시간을 조정하는 노브죠. 시간 간격을 좁게 할 것이냐, 넓게 할 것이냐, 그죠? 어떤 이 오실로스콥 화면에 보면, 그죠? 이 파형이, 그죠? 이 시간 간격, 이런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좀 넓게 해서, 그죠? 넓게 해서, 뭐, 크기를 갖다 이런 식으로 크게 볼 것이냐, 아니면 좀 간격을 좁혀서 이렇게 좀 우리가 세밀하게 볼 것이냐, 할 때 쓰는 이제 노브죠. 그 간격을, 이 스케일 노브로 이게 조정을 하는 거고, 이 파형의 위치, 그죠? 수평 컨트롤부에서 요 위치를 요 가운데 놓을 것이냐, 아니면 위쪽에 놓을 것이냐, 아니면 이 뒤쪽에 놓을 것이냐 하는 그 위치, 포지션을 갖다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노브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자, 이 트리거브는 뭐냐면은 이 파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오실로스코프에 파형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 이 어느 지점을 포착할 것이냐, 트리거 레벨이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 파형이 안 나오겠죠. 또 어떤 트리거 레벨이 맞지 않으면 파형이 나름대로 막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트리거 레벨을 어느 지점을 포착할 것인가, 포착 지점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1V 레벨을 할 것이냐 하는 거 정해 놓으면은, 그죠? 이 파형이 우리가 그 위치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벨 노브가 바로 그런 거죠. 자,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오실로스 프로브는요, 신호 어떤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동축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동축 케이블로, 그죠? 동축 케이블 구성이 되어 있고, 감쇄 선택 스위치가 여기 있는데, 감쇄 선택 스위치가 있는데, 보통 1배율, 10배율로 놓고 우리가 하는데, 측정 값에 따라서 10배율 놓을 수도 있고, 1배율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 전압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울 경우는 보통 10X에 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10X에 놓고 안 했을 때는 전압이 큰 범위가 들어왔을 때는 오실로스코프가 파손될 수도 있다 하는 그 경우에서, 잘 모를 경우는 10X에다 놓고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 오실로스코프를 처음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그라운드 케이블이 짧아요. 이게 여기가, 그죠? 짧아서 측정할 때 좀 요게 짧기 때문에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케이블을 좀 연장을 해서 좀 길게 만들었어요.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께서도 이렇게 짧으면은 좀 이 케이블을 연장을 해서 길게 하면은 측정할 때 좋으니까 그렇게 개조를 하면 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를 보면 이제 BNC 커넥터, 그죠? 우리 오실로스코프 전면에 BNC 커넥터에 꽂는 이제 BNC 커넥터죠, 이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그라운드를, 영전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라운드를 꽂는 이 클립이 있죠. 그 다음에, 이 프로브에 보면은 이 감쇄 비율 스위치가 있는데, 1비율로 할 것이냐, 10비율로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스위치죠. 이 앞에 이제 프로브 핀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프로브 보정을 하기 위해서 요 트리머라는 이 값이 트리머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십자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좌우로 조정을 해서 이 프로브 보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실로스코프를 우리가 처음 구매를 하게 되면 보정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 프로브 보정은 뭐냐면 프로브 입력 채널에 정확한 파형을 매칭시키기 위해서 프로브 보상을 하는 거다. 즉 우리가 구매를 해서 보면 파형이 이렇게 이 과부상된 이 구형파가 이렇게 적절한 보상에서 이게 정상적인 파형인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파형이 약간 과보상돼서 이 파형이 위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프로브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파형을 측정한다 그러면 정확한 파형이 안 나오겠죠. 또 저보상된 경우, 이 구형파가 아니라 이 파형 끝이 깎인 경우, 그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측정을 한다면 정확한 우리가 그 파형 측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로브를 보상을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보상을 해서 이렇게 완전한 구형파가 나오도록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우리가 어떤 발진 파형이라든가 또 어떤 전자기기를 측정할 때 정확하게 파형 측정할 수가 있다. 파형 측정하는 방법은
뭐 기계에 따라 차이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자, 프로브 BNC 케이블을 오실로스코프 채널 1, 그죠? 채널 1하고 2가 있다고 그랬죠? 일단은 1에다가 BNC 커넥터를 연결한 다음에 프로브 감쇄 버튼 스위치를 우리 1X하고 10X가 있다고 그랬죠? 10X에 놓고 오실로스코프 전원을 온 합니다. 전원을 온. 오실로스코프 전면 패널에 보면 그 채널 1, 2가 있는데 1 버튼을 누르고 메뉴 버튼을 눌러서 노브도 이 오실로스코프도 10배율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설정한 다음에 프로브에 후크 케이블 삽입을 하고 후크 핀을 보상 커넥터에 연결하고 그라운드 케이블 연결한 다음에 그 오실로스코프 메뉴에 있는 오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의 구형파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형파가. 그러면 프로브에 있는 보정용 트리머를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그냥 쇠 젤류에 있는 우리 그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구매할 때 보통 플라스틱 재질의 십자 드라이버를 하나 줍니다. 그 플라스틱 재질의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좌우로 돌려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프로 보상은 되는 거겠죠.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프로브를 보면요. 프로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프로브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프로브 보상 이 카바를 씌워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끼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프로브 보상 이 커버가 있어요. 요걸 여기다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요 프로브 커넥터 요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후크가 나오죠. 이게 핀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다가 거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측정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만 이제 프로브 보상할 때는 그 프로브 커넥터에다가 걸기 위해서 이 후크 카바를 이렇게 넣고, 그죠? 넣고 여기다가 걸쇠에다가 보상 커넥터에다가 걸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트리머를 돌려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살 때 요런 이제 플라스틱 십자 드라이버가 하나 옵니다. 이렇게 와요. 그죠? 그럼 여기 놓고 요걸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정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프로브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 동영상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BNC 커넥터에다가 프로브 BNC 커넥터를 연결해야 되겠죠. 자, 연결했습니다. 자, 후크 커버를 이제 끼운 거죠. 여기다가. 자, 프로브를 프로브 선택 스위치를 10X에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를 전원을 킵니다.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도 채널 1을 선택을 해서 프로브를 10배율로 놔야 되겠죠. 저 버튼, 서브 버튼을 눌러서 다이얼을 돌려서 10X에 놓고 클릭을 하면 10에서 설정이 되겠죠. 10X에 10배율로.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브에 그 후크 커넥터 핀을 저 프로브 보상 커넥터에다가 연결을 걸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악어 클릭 물립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프로브 보상이 안 돼 있죠. 이건 과보상이 돼 있는 거죠. 저렇게 측정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플라스틱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보상 트리머를 돌려서 가능한 구형파가 나오게끔 조정을 해야 되겠죠.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정확하게 구형파나 지금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이게 노이즈처럼 나오는데 아날로그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단점이죠. 자, 정확하게 이제 프로브 보상을 합니다. 자, 됐으면 이제 전원 스위치를 끄면 되겠죠. 자, 프로브에 적정한 보상이 됐으면 이제 그 프로브에 후크핀에서 빼고 그 다음에 그 이쪽에 있는 그라운드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전원을 끈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측정을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프로브 보상이에요. 아까처럼 프로브 보상이 과보상이 되거나 저보상이 됐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게 되면 파형은 나오겠지만 정확한 파형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뭐 메이커에서 측정해서 나오지만 사용하다 보면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프로 보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이제 전압 측정하는 방법, 비교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